저희가 김성환 의원님 판도라 살짝 열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이번 대선은 국민의 땡땡땡을 세우는 선거다. 이거는 이제 성일종 의장님이 하셨던 얘기고, 네. 후보 교체하려다가 되치기 당한 국민의힘 땡땡땡. 이게 이제 제가 내는 땡땡땡. 자, 정답 맞춰볼까요? 문제입니다. 부럽다. 부럽다? 어때요? 정답인가요? 땡. 땡. 땡땡. 정답 땡땡 뭔가요? 네. 후보 교체하려다가 되치기 당한 국민의힘 쫑났다. 쫑났다. 네. 왜일까요? 표준어로 끝났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후보가 교체됐다는 거예요. 진짜 야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후보 사퇴에 대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고 비대위가 1시경에 후보 교체를 결정하고 후보 등록을 받는데 새벽 4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겠다고 하고 새벽 3시 넘어서 오직 한덕수 후보가 32개의 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국민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한밤중에 생긴 일종의 국민의힘 내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보면서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게 정당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쫑났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저희가 시간으로 재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시즌 의장은 나오셔서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희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는 한 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통합선대위도 이제 출범을 시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후폭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선대위원장직 거절을 했는데.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좀 앞장섰던 우리 성일종 의원님, 이 거절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네. 실무적으로 뭘 이게 도울 게 있는지를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분명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고요. 그런 네. 사실이 없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쿠데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게 내용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 당의 경선하는 와중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느냐라고 여러 번 물었잖아요. 질의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들을 다 했단 말이죠. 한 분 빼고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이런 뭐 일 때문에 이게 이제 7일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내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10일 날까지 이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당에서 전 당원을 상대로 해서 80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한테 이 단일화를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 물은 거죠. 그러니까 84% 정도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하라는 게 87%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측이 협상을 한 겁니다. 빨리 단일화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까지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응? 후보를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럼 당원한테 의사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대위나 선거관리위원회 그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한테 후보를 교체해도 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거고, 찬성을 하면 당사자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한덕수 후보로 간다. 그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원들이 교체하지 않는 게 많다라고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뜻에 한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쿠데타고 이게 왜 그렇죠? 절차적 그래서 민주주의에 그렇습니다. 따른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김성원 그대로 의원님 진행을 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에, 그런데 이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은 우리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한 거라는 거죠. 민주당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나요? 그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뭐 우리는 거기 1급 체제이기 민주적으로 때문에 없죠. 후보를 1급 체제이기 때문에 선출했죠.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과정을 네. 거친 거예요. 아니, 자, 김성원 의원님 말씀 기회 드릴게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성일정 의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후보를 전격 사퇴시키고 한덕수 후보를 또 전격 입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들한테 그 의사를 확인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한번 바꿨다가 또 바뀌게 된 거죠. 자고 났더니 후보가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뀌어 있고 또 자고 났더니 한덕수에서 다시 김문수로 바뀌는 이 과정을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다수가 단일화되기를 희망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민주적 절차에 거쳐서 하라는 것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갑자기 후보를 사퇴를 시켜버리고 또 한덕수 후보가 야밤에 자기 혼자 후보 등록하고 이 과정은 잘못됐다. 이제 그런 걸 지켜보면서 후보 교체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권리가 회복이 됐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런 분들이 했던 그 절차들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후보로 선출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도부는 후보를 중심으로 일단 뭉치고 그리고 밖에서 혹시 단일화를 후보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사리 이 후보가 되자마자 5월 3일이죠. 후보가 되자마자 3시간 만에 찾아와 가지고 사실상 이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 당 후보를 오히려 찬밥 취급하고 한덕수 후보를 마치 자기 당 후보인 것처럼 대접하면서 단일화를 압박한 거 아닙니까? 단일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김문수 후보도. 그런데 그것도 다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지켜가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또 다 지켜본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축약해서 한 것이죠. 너무 시간이 축약이 없다 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러다가 거예요? 보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그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를 않아요. 요거 그거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원들이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거예요. 네, 일단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 내 한동훈 후보, 당 외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이제 하나로 끌어안아야 되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내 세력인 한동훈 후보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내세웠어요. 근데 한 약 2시간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 계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걸로 전망하세요? 후보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홍준표 전 후보가 말씀을 하셨듯이 지게에 쓰는 작대기도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모든 걸 다 모아야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대통령을 지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거기 판단에 맡겨야지 지금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알아서 판단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더라도 물밑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네. 그걸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면 더 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당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여기에 도와줘야 돼 일단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성원 의원님 그 이제 국민의힘 외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랑은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서 이재명 대표랑 이 격차가 좀 좁혀지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1차적인 과제가 일종의 이제 계엄의 강, 윤석열의 강을 건널 거냐 건너지 못할 거냐 이 문제가 저는 1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정치학자들 얘기는 이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보수가 가져야 될 전통이 법을 지키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이 원칙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보수인데 그 한밤중에 소위 위헌 불법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옹호하고 이 계몽령이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이 부정선거 탓이라고 하고 야당 탓이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게 윤석열 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또 특히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극우 정당의 공동 대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내란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시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분이 저는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지도가 그럼 올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범보수 단일화도 좀 어려울 것이다. 지지도도 지지도지만 소위 윤석열의 강을 건너고 소위 보수가 보수답게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 끝에 가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문제부터 회복돼야 네. 여기에는 저희 좀 10초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계엄은 이미 심판이 받았어요. 파면이 됐어요. 이걸 자꾸 이제 그 요리해 먹고 싶은 거지요. 그다음에 극우 정당이라고 해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이석기 잔당 같은 경우는 극좌를 뛰어넘어서 종북 세력이에요. 위헌 정당으로 정당이 해산됐던 거예요. 아니 민주노총 같은 일부야 아주 악성의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데하고 다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극좌 정당입니까? 저는 지금 그런 논리는요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자.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